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똑딱 함께하는 똑딱상담. 오늘의 상담입니다. 네, 오늘은 아토피, 저희도 아토피가 심했어가지고 100일 아기 아토피일까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어머니가 아토피가 있으신가 봐요. 뒤집기 시작하면서 몸을 가누는 게 능숙해져서인지 여기저기 뿔긋뿔긋해졌어요. 목 뒤쪽은 수유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나 봐요.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병원은 아직 안 가봤어요.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목 뒤가 빨개요. 어떤 거 같으세요? 자, 사실 아토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내리기가 되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쵸? 까다로운 게 아토피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토피든 아니든 상관이 크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답은 보습이에요. 아토피도 보습. 이게 아토피가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인들 그것도 보습. 땀띠도 보습. 시원하게 해주고 환경을 잘 해줘야 돼요. 아토피도 면이 좋아요. 그쵸. 땀띠도 면이 좋아요. 통풍 아토피도 시켜야 돼요. 땀띠도 시켜야 돼요. 일단은 100일 이전은 사실 아토피를 진단을 잘 내리진 않아요. 그쵸.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토피다가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아이들 피부가 굉장히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도 민감하고 그리고 자극에도 민감을 해서 특히나 이렇게 애들 발목이나 손목, 오금 이런 데 보면 접히는 곳에 벌려보면은 막 빨갛게 이제 습진처럼 올라온 애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토피 아니어서 걱정 오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은 이제 조금 애들이 살이 펴지고 커지고 로션 발라주고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 내리지는 사실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라고 하면 보통 100일 때까지는 또 태열도 굉장히 심한 애들이 많은데 태열이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기에는 태열과 아토피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태열인 줄 알았는데 아토피네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태열 자체가 좋아지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보통은 식품 알러지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데 우유에 노출이 되면 아토피 피부가 있는 병변이 악화가 된다거나 맞아요. 알고 보니 쌀에 알러지가 있었는데 쌀을 먹으니 계속 피부가 좀 더 아토피기가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아토피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않아요. 부분은 아니고 접촉성 피부염이 이제 여기 이렇게 접혀있으니까 얼마나 여기 땀이 차겠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 사실 스테로이드 연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쓸려가지고 진물이 나면 2차적인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라주고 1번도 보습, 2번도 보습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너무 더우면 땀띠가 더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문에서 어머님이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기는 해요. 왜냐면 유전성을 띠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00일 된 아이한테 너무 아토피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100일 된 아이들 아토피를 오히려 더 의심해 본다고 하면 이런 접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가슴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넓은데 이런데 이제 넓은 피부 면적 부위에 약간 오렌지 껍질 또는 코끼리 피부처럼 약간 그런 주름 있잖아. 그런 주름처럼 약간 막 까실까실한 부분들이 거실거실한 부분들의 습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이거 아토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우리는 하지만 말은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은 보습만이 답이기 때문에 보습 잘 해주라고 해드리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보통은 이유식이 시작되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악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유식품 알러지 검사를 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않으면 일단은 지금은 보습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접히는 부분에 생긴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도 다 아토피예요, 어떡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습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벌려서 좀 잘 말려주고 근데 이제 아토피는 보통은 이제 아예 신생아들은 아토피보다는 아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요 나이에 이제 100일 애기는 극느랑 못 자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부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보습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토피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는 건 이제 4개월 넘어가면서 6개월 이제 뒤집기 되집기 할 때는 실제로 애들이 긁기도 많이 긁어요. 그래서 긁어서 손톱 자국 나서 오는 애들도 많고 이제 그때 시작되는 아토피는 돌 때까지는 뺨 하고 이제 돌 때까지는 튀어나온 부위, 무릎 이런 튀어나온 부위가 많고요. 이제 돌 지나서부터 이렇게 접히는 부위들이 생기고 애들 손목 같은데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실거실한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애가 아토피야. 그러면 이거를 연고를 발라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몸이 커지고 피부에 기름막도 좀 생기고 하면서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사춘기 돼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불편하지 않은데 약을 발라서 없애려고 하시면은 스테로이드 연고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것도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가려워할 때
너무 긁으면 긁다 보면 2차 감염되면서 흉도 지고 이제 병변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 애들이 졸리고 짜증날 때 많이 긁거든요. 낮에는 좀 가려워도 놀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보습제 다 발라주고 촉촉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이렇게 마른 피부보다는 좀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면 쬐끔만 발라도 흡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습제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조금 발라주면 자는 동안 긁는 게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연고는 이 병변을 없애려고 바르실 필요는 없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 대충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진단은 다 다른데 치료는 똑같잖아요. 결국 항히스타민제 먹거나 바르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결국 증상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진단이 땀 띄어도 너무 굵으면 스테로이드 연고 쓰면 좋고요. 그래서 뭐가 됐는지보다는 아이가 불편한지, 그 불편한 게 자는 거나 먹는 거 이런 게 불편한 건지 그런 걸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답변이 뭐 얘가 아토피예요라고 아니에요라고 결론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 병변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습을 잘 해주시고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병원 데려가셔서 상태 보여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스테로이드와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내에 사용해서 아이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신 게 진물이 나거나 누런 딱지가 않는다는 거는 피부에 있는 포도상구균 2차 감염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심하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물 나고 노란 딱지 앉은 경우는 무조건 병원 가서 항생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플러스 먹는 항생제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부 발진이든 진물 나고 노란 딱지 앉으면 병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가끔 태어나자마자부터 여기 이마에 지루성 습진처럼 막 그치. 붙어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아토피는 아니니까 맞아요. 너무 없어지니까 걱정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다음에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으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